그러면 이제 마지막 동작으로 가봅시다. 자, 저희가 어디 갔냐, 여기 컨트롤러에 가서요. 컨트롤러에 가서 저희가 이제 뭐 할 거면 이렇게 get 매핑을 했었는데, 저희가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포스트로 매핑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좀 전에 얘가 보낼 때 여기에서 얘가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슬래시 어드민의 슬래시 아이템에 여기에 아이디 들고 날라오는 거거든요. 그 아이디 들고 날라오는 애가 여기 컨트롤러에 요게 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get 방식으로 해서 화면으로 넘어간 거, 요거는 정보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이걸 처리할 건데, 포스트 방식으로 할 때 여기다 public string으로 넣을 거고요. 저희는 아이템을 수정하는 일을 할 거니까 이름을 그냥 item update라고 이렇게 쳐줄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대로면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기능 그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오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얘가 정보를 들고 들어오잖아요. 아이디 번호를 들고 들어오니까. 근데 저희는 잘 생각해보면 업데이트를 하는 일은 마치 여러분이 요 아래서 뭐 하던 일이랑 똑같냐면, 얘처럼 새로운 애 만드는 일이랑 똑같아요. 새로운 일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데, 아까 전에 그 저희가 업데이트 하려고 할 때 아이디 번호 하나 들고 넘어갔거든요. 절로 하나 들고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아이템 폼 DTO 넘어올 때는 요 안에 이 위에 있는 이 정보가 담겨 있는 상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굳이 파라미터 또 쓰고 요거 또 쓰고 이럴 필요 없이요. 저희는 여기에 있는 애를 그대로 긁어나가요. 여기 있는 애를 그대로 긁어다가 똑같이. 왜냐면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템 폼 DTO에 적혀 있는 정보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셔츠 이름을 셔츠 2 아니면 저기처럼 셔츠 100 이렇게 바꿀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가격도 내가 5만원이 아니라 6만원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재고도 500이라고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500. 셔츠라는 애도 이렇게 막 느낌표 주고 싶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셔츠 2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셔츠 2 말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있던 셔츠 5번으로 얘 교체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누르면 이거 들고 들어와서 교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정보는 사실은 여기 처음에 new 할 때 쓰던 이 정보랑 똑같이 들고 오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템 폼 DTO를 쓸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밸리드 동작 해놨거든요. 밸리데이션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앞에다 밸리드 적었고요. 이 밸리드가 붙으면 얘는 자동으로 뭘 붙여요? 바인딩 리절트를 하나 붙이는 거죠. 그리고 바인딩 리절트의 결과를 모델에 실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 앞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여러분이 뭐 했냐면, 그 파일 이미지들은 변경된 이미지나 어쨌건 등록한 이미지들은 요걸 가지고 파일 정보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오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여기 이 바인딩 리절트 결과를 쓰기 때문에 얘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아주 편하게 얘랑 여기까지는 그냥 긁어와요. 그래서 두 개 긁어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붙이죠. 자, 설명하면, 자, 밸리데이션 했는데 여러분이 밸리데이션 뭐 걸어놨냐면 여기에 이런 거 걸어놨잖아요. 뭐 아이템 이름이나 가격이나 이런 걸 했는데, 혹시 수정하다 저거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만약 발생했다면 그래서 에러가 있다면 여기로 그 에러 들고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목 밑에다 뭐 빨간 줄 넣어서 하던 거 있죠. 전에 우리 하던 거, 그거랑 똑같은 일을 할 거고요.
여기에 혹시라도 이미지를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어쨌건 이미지 폼 거기에 그 아이디가 없거나 막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에 했듯이 필수 항목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은 무조건 넣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서는 얘가 뭐였냐면, 이게 트라이 캐치 해가지고, 우리 요거 또 그대로 긁어올게요. 긁어오고, 요거까지도 다 긁어올게요. 자, 저희가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자, 아이템 서비스를 타서 여러분들 뭐 할까 하면 지금 들고 들어온 아이템 폼 디티어하고 요 리스트를 가지고 세이브를 할 건 아니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기를 업데이트 할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게 그거잖아요. 업데이트 아이템을 해줄 거예요. 업데이트 아이템을 할 거고요. 업데이트 아이템 하다 보면 사고가 터질 수 있어요. 사고가 터지면 아마 그 사고는 등록증 오류가 아니라 우린 뭐예요? 수정 중에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주고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돼요.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어디로 와요? 루트로 오시면 돼요.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저희가 뭔가 급격하게 많이 바꾼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아까 좀 오류 나면 안 되니까 요거를 이제 한번 내렸다가요. 요거 잠시만요. 요거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것도 저희가 요거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더 수정할게요. 지금 보면 내가 이 모델에 요렇게 들고 들어갔잖아요. 요거는 어떤 경우죠 지금? 요건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이 아이디가 있어서 그 아이디 정보를 가지고 실제 얘를 들고 왔을 때는 요렇게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들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존재하지 않아 이러고 그냥 돌아가면 아무것도 찍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존재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라고 하는 애를 갖다 놓을 거고요. 저런 애를 가지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왕이면 저거 처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잘못된 경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잘못된 경우라면 새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요거 아이템 DTO를 뉴로 해서 들고 가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모델 어트리뷰트 했는데 요거 말고 어떻게 해요? 뉴한 정보로 여기다 뉴 이렇게 해가지고 뉴 아이템 폼 DTO 라고 해서 이제 들고 가면 없는 경우면 어떻게 해요? 없는 경우면 새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그 받아올 수 있는 정보를 넘겨서 할 거고, 있는 경우면 요렇게 찍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수정을 제대로 받은 다음에 수정하러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에러가 있으면 에러 처리할 거고, 이미지 없으면 에러 처리할 거고, 정상적인 경우면 업데이트 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있다면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수정하도록 여기로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루트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 한 거고요. 확인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저희가 아예 로그아웃 한번 할 거고요. 자, 로그아웃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여기 들어가서 이제 볼 거고, 자, 저희는 뭐 상품 등록은 다 된 거니까 그냥 상품 일단 등록이라는 데 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맨 마지막에 뉴 부분을 지우고 여러분 이게 3번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어떻게 내용이 이제 채워진 상태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내용이 이렇게 채워진 상태로 올라올 건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바꿀 거예요. 서치 100에 6만원으로 바꿀 거고 재고도 500개로 바꿀 거고 500개로 바꿀 거고
신상품 셔츠 이렇게 할 거고, 아까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이 셔츠 2를 저는 셔츠 5번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누르면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중에 얘가 5번이에요. 확실한 건 얘가 5번이고요. 셔츠 2번이 아마도 요게 셔츠 2번이 얘 아니면 얘가 셔츠 2번, 아니, 잘 모르겠는데 셔츠 2번이 뭔지 잠깐만 볼게요. 셔츠 2번은 그 여자 그림 있는 요게 셔츠 2번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은 저기에 있는 요거 지우고요, 요 그림을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요 그림으로 대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바꾸시고 여러분이 수정이라고 눌렀을 때 얘가 정상적으로 가면 저희가 여기를 열었을 때 아까 전에 보이던 여자 그림은 지워버리고요, 요 그림이 여기 하나 더 등장한 거예요. 물론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르게 관리가 될 거고요. DB에 가서 보시면 여기 셔츠 2라는 애가 있는데 제가 저 셔츠 2라는 애는 어떻게 해요? 셔츠 5번으로 바꿔치기 했죠? 그리고 여기는 두 개가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름은 지금 기존에 있던 이름하고 다르게 다시 이렇게 변경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상품 등록이라고 하는 여기를 다시 3번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저희가 조금 전에 변경한 그 정보 셔츠 100번에 6만원에 500에 셔츠 상품에 요게 이미지 이렇게 두 개 있는 애로 변경이 잘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경도 잘 되고요. 아까는 저희가 여기다가 30이라고 넣었더니 없는 애라서 얘가 다시 저걸로 돌아갈 때 그냥 멈춰버렸잖아요. 잘 안 된 상태로.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없으면 어떻게 해요? new를 집어넣어 가지고 얘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알려주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저장 버튼이 올라오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등록을 하면 새로운 번호를 받으면서 이제 새 상품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이렇게 잘 가져오고요. 없는 애면 없다라고 알려줄 거고, 없었으니까 새롭게 받을 수 있도록까지 저희가 처리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애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등록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를 굳이 탄 이유는 딱 이거 하나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뭐 했어요? 여기서 요거 하나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실제 DB는 두 군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군데에다가 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에다 다시 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 특정 번호를 넣어서 여기 있는 정보를 들고 오는데, 들고 갈 때 내가 여기에 3번이라는 정보를 들고 들어가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3번 정보 가지고 올 거고요. 3번 정보 가지고 오고 여기에 3번이랑 관련된 애들을 다 잡아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요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의 여기 있는 아이템 폼 DTO라는 애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이렇게 다 매칭 시켜 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수정할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요거 들고 들어가서 해당되는 부분 고치고 여기 가서 해당되는 부분 고치고 이런 식의 동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DTO 가지고 여러 테이블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엔티티를 여러 개의 DTO로 바꾸는 거, 그런 것들을 요 예제 가지고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저희가 그 남은 부분은 사실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요번 학기 뭐 사실 별 논 거 같지는 않은데 진도도 그렇게 많이는 못 나갔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요 PPT 잠깐 띄워놓고요.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PPT 이제 올라오면
자, 저희가 이제 한 동작이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이 아이디 정보 넣어서 여기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3번 들고 들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 얘가 3번 정보를 디테일 정보를 당겨 가지고 여기에 아이템 폼 DTO에 맞춰서 정보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뭐요? 아이템 정보하고 아이템 이미지 리스트 정보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다시 들고 어떻게 했어요? 들고 페이지로 갔더니 내용을 채워서 이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없어요. 이렇게 없으면 여기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애 만들어서 빈 거 만들어서 여러분이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 거고요. 자, 상품 수정하려고 여러분이 여기에다 이렇게 특별한 번호 넣었는데 얘는 아까 봤듯이 패스 파라미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요거 받아오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특정한 애를 넣어서 갔더니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채워진 상태로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내용 중에 어떤 애를 변경을 했다. 특히 파일이었다. DB를 변경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 파일 공간이 넓으면 그냥 파일명만 제거시켜버리면 저 파일에 대해서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DB가 접근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은 뭐 삭제하거나 이런 일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삭제를 할 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방식을 저희가 익혔고요. 자, 여기 보면 업데이트 아이템 이미지라고 해서 아이디 하나 받고 파일 정보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들고 들어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여기서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기 저장된 아이템 이미지 들고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장된 아이템 이미지 중에는 여기 보듯이 저장된 파일 이름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냥 무조건 5개씩 만들어 넣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존재하는 경우였다면 파일이 어딘가에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딜리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면 그냥 집어넣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그 업데이트하는 기능이랑 똑같아요. 파일 등록하는 기능이랑 똑같이 처리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리고 여기 파일 서비스의 업로드 파일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 파일을 적는 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템 부분에서 여러분이 업데이트 아이템이라고 해서 여기 들어온 DTO를 어떻게 해요? 요 해당되는 엔티티 내용을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이렇게만 수정만 해도 우리가 기존에 있던 엔티티를 바꿔치면 얘가 뭐예요? 변경 감지라는 기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세이브 기능 없이요, 그냥 변경 감지만 가지고 여기에는 이렇게 업데이트만 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업데이트만 가지고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희가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구지굿 아이템 아이디를 적은 이유는 사실은 요 안에도 아이디가 있는데 여기다 적은 이유는 얘네들을 구분하는 용도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번호를 가지고 get 방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번호를 가지고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형식을 쓴 거고요. 메소드를 다르게 해서 구분만 하는 용도로 이걸 쓴 거예요. 요게 필요하면 뭐 쓴다고요? 패스 파라미터, 그죠? 패스 파라미터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고, 여기 업데이트 아이템 가지고 여러분이 DTO하고 리스트 넣어가지고 새로운 애를 이제 수정하는 그런 동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가 뭐 넣고 한번 타고 들어오면 잘 변경되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못했던 거 남은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그 옛날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참고하실 분은 그걸 하시면 되는데, 자, 저희가 안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페이징 기능하고요. 페이징 기능하고 이제 필터링하는 그런 기능들을 좀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에 배웠던 쿼리 DSL이라는 걸 쓰는데, 전번에 저희가 쿼리 DSL에서 이 기능들은 다 연습을 다 해봤어요. 뭐 했냐면 동적 쿼리라고 하는 애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징 하는 기능에서 여러분이 몇 개를 한 묶음으로 볼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전번에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는 검색을 하기 위한 DTO를 따로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검색을 위해서 어떤 종류, 그러니까 어떤 날짜인지, 그리고 어떤 판매 상태인지, 혹은 뭐에 의해서 검색을 하는 건지, 그리고 검색어가 뭔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DTO를 하나 만들어 놓고 검색용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쿼리 DSL이라는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하면 좋은데, 자, 여기 보면 어쨌건 얘가 페이지를 만들어 와요. 그러면 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쿼리를 던지잖아요. 이런 지리에다가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주면 요 페이지에 여러분이 한 페이지에 몇 개를 볼 건지, 그 시작 페이지 몇 번부터 할 건지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검색어가 뭔지에 대해서 돼서 요 검색어로 요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서 딱 한 페이지 보이게 만들어 오는 거예요. 여기에 5개로 하겠다 그러면 5개의 리스트를 잡아오는 거고요. 10개 하겠다 그러면 10개를 잡아와요. 그리고 요 아래 그 페이지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번호가 이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그 내용에 보시면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얘 돌리고 나면 요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기 한 페이지에 3개를 보겠다라고 하면 3개가 나타나고요.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페이지 번호들이 이제 붙어요. 근데 이게 만약 10개씩 보겠다 그러면 요게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동작을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이라는 기능은 여기에 보시면 뭐 기간별로 할 거냐, 판매 상태별로 할 거냐, 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조건을 거시는 거예요. 조건을 걸어서 필터링을 걸 건데, 쿼리 DSL을 썼을 때 좋은 점은 이 중에 다 쓰지 않고요. 나는 얘만 쓰겠다. 아니면 얘랑 얘만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시면 나중에 책에 보시면 불리언 빌더라는 애가 있어요. 불리언 빌더. 얘가 있거나 없거나라고 해서 불리언 빌더로 해서 그걸로 하시면 그게 있는 경우면 조건을 넣는 거고요. 없으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적 쿼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쿼리 DSL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서 이제 하면 한 페이지에 요 조건에 맞는 애들만 보이는 거거든요. 당연히 검색된 내용의 결과하고 페이지 수가 달라져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을 쓰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런 페이징 기능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아쉽게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메인 화면 만드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기능들 조금 더 이용하시면 책 보시고 좀 하시면 이렇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디자인을 어떻게 넣느냐인데, 디자인만 잘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등록한 이미지 가지고 오고 정보 가지고 와서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꾸미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이 적당하게 이제 잘 꾸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누르고 들어가면 이제 저 물건을 이제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는 페이지. 그래서 얼마고 수량이 얼마야. 그래서 이거를 주문할 건지 장바구니에 담을 건지라고 해서 장바구니 관리를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바구니 관리를 하면 이제 요거 다음 부분에서 이제 할 거는 그 장바구니에 대한 히스토리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저희 책의 구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이나 뭐 앞쪽에 있는 요 메인을 구성하는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것들을 응용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스프링에서 제일 문제시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세팅하는 거 있죠. 처음에 화면 세팅하는 거 하고요. DB 연동하는 거. 그 다음에 쿼리 주고받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큐리티 잡는 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좀 복잡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좀 조금만 해보시면 알겠지만 딱 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반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셀프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책 그 뒷부분까지 보시면 간단한 쇼핑몰 하나를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안 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요즘은 결제 시스템이랑 연동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보시고 나중에 여러분 여기다 추가로 이제 영수증 찍거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보시면 아니면 이제 송장 만드는 거 이런 거 하시면 그러면 아주 괜찮은 프로젝트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포트폴리오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많이 와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와 있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 조금만 더 수정하시면 이제 금방 마무리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번 학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